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 24만 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 약 10만 명은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대부분이 중공이죠. 중국이죠. 중국 국적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줄어듭니다. 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은 이 대선 총선은 안 되지만은 이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 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은 9만 명,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 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15만 명이네요. 24만 명 중에 약 15만 명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대만입니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셈인데, 이 중에 영주 자격을, 투표권을 가지려면 영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영주 자격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4만 5천여 명으로 그중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정확하게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약 4만 명의 중국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때는 뭐 1,000표, 10,000표 차이로 결정될 때는 이 중국 사람들의 표가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박영선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8,08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 영주 자격을 갖춘 등록 외국인은 7,887명이고 그 중에 상당수는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중국 국적자를 향해서, 중국 국적의 영주권 소유자를 향해서 화교라고 그랬습니다. 화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호소. 박영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한국에 드리워진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되고 있는데, 그런 중국 사람들에게 나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영주권 취득 조건을 보면은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리고 영주권을 주었을 때 한국에서 건전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공산당원이라고 해야 알 수가 있지. 공산당원을 비밀로 하는데, 그럼 중국 공산당원이 지금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숫자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원이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뒤에 우리가 북진 통일하려고 할 때 1950년 10월 수십만 명의 중공군을 보내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적인데, 중국 사람은 우리의 적은 아니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에게 투표권을 준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물론 대선 총선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장은 1차 임무가
서울에 사는, 수도에 사는 1,000만 명의 생명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일종의 안보 부분의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를 뽑는데 중국 공산당원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화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좀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 우상호, 김명호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선닷컴 보도인데요. 자신을 화교 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연단에 서가지고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축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 외국인은 투표권을 지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정치판에 드리워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구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판을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이른바 반일 종족주의를 가지고 반일, 친일로 가르던 게 좌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겠습니다. 즉 종북이냐 반북이냐, 이때 북한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친중이냐 반중이냐로 하나 가를 필요가 있습니다. 친중이냐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갈라야 되겠군요. 친중이냐 대한민국이냐, 친중 사대냐 친미 우호냐, 즉 친중 사대냐 한미동맹이냐, 이렇게 가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권 또는 중국 공산당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화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일단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친중 4대 주의자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중 4대주의의 기준을 몇 개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친중하자고 하면은 그것은 친중 4대 반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 자들, 이거 완전히 친중 4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가서 찾아가 가지고 사드를 수도권에는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다. 즉 한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나 이런 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중 4대주의입니다. 친중 4대주의. 자, 그러면은 친중이 더 위험하느냐 친일이 더 위험하느냐 하는 이걸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친일은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의 우호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군사 동맹국입니다.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니까 일본을 끼워서 한미일 동맹입니다. 더구나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일본에 있는 5개 미군 기지에서 함정과 전투기가 출동해야 됩니다. 유엔군 후방 기지는 또 일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에는 한일 관계가 완전히 동맹국 수준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그리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유엔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인권 탄압 국가인 중국,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 공정한 선거는커녕 선거 자체가 없는 중국, 그런 중국을 숭배하는 친중이 더 나쁩니까? 친중이 더 나쁩니까? 친일이 더 나쁩니까? 친중이 100배나 더 나쁘고 공동체 유지에 치명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친중 사대주의자냐 아니냐는 겁니다. 친중 사대주의자를 가름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반대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자, 이것은 한미동맹 와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자, 또는 참고사항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므로 규탄해야 되겠다는 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할 때 거기 반대한 자들, 그 범위 안에서는 중국 국적자를 향해서 나를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그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친중 사대주의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왜냐? 친중 사대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중국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많죠. 중국 쪽으로 붙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식으로 한미동맹에서는 우리가 미국식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식이죠. 국제 규범에 맞춰가지고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중국식으로, 중국 친중을 해가지고 중국식으로 살 거냐. 중국식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일당 독재하에서 산다.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사유재산권이 제한받는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친중하십시오. 중국식으로 살려면 친중하시고, 한국식으로 살려면은 한미동맹파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한민족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서 큰 세력이 통일국가를 형성했을 때 꼭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이 여러 번 전란에 휩싸이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과 친하게 지냈을 때는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고 번영했습니다. 미중 대결은 대륙문화냐 해양문화의 대결입니다. 대륙문화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압박, 어둠 이런 거죠. 그러나 해양문화는 자유, 개방, 소통, 평등, 인권, 법치,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대결에서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미국과 대륙문화를 대표하는 중국의 대결에서 한국은 중립을 지킬 수가 없죠. 미국 편에 서야죠. 그렇다고 중국을 적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에서까지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반일 감정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반중 감정이라는 것을 최근에 있었던 조선 구마사 사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라는 것은 이 관념의 문제지만은 친중이냐 자주냐 하는 문제는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친중하면은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잃은 삶은 그냥 짐승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부터 우리가 친중 사대주의자들을 잘 감별하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